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당초 우려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대신 가짜뉴스 바이러스가 더 빨리 번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최근 도내 사회 관계망에 돌고 있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주의 한 연구소 직원이 군산 확진자와 접촉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했다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 단순 감기 환자였습니다. 당사자는 일파만파로 퍼진 가짜 뉴스에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본가 처리해서 쉬라고 하신 거고요. 다음 날 당장 컨디션이 괜찮다고 출근하려고 했던 걸 그냥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확진자가 나온 군산은 더 심각한데 지역 보건소와 119에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 20대 여성은 안산에 격리됐다 풀려나 군산에 왔더니 아들이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딴 허위 신고에 기관의 피로감은 상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한다거나. 중국 연수에서 복귀한 학생들이 다니는 김제의 한 초등학교도 가짜 뉴스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글인데 중국에 다녀온 학생이 등교 첫날 고열로 조퇴했다며 집안까지 거론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해당 아이와 부모들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명이나 중국을 다녀왔다는데 학교를 보낸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카페를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게 됐거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가짜뉴스 유포자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검찰과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올 겨울은 눈이 적고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도내 주요 7개 도시의 적설량은 평년의 30에서 69cm에 크게 못 미치는 1.6cm로 역대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기온은 평년 기온인 0도보다 크게 높은 2.6도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근무 시간에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아 무리를 빚은 도내 지구대 파출소 직원 15명에게 승진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세우고 잠을 자거나 순찰 구역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 감사를 받게 됐으며 지난달 30일 전주문화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가 세계 유명 박물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예사들을 보내 문화재 복원 과정에 사용될 한지를 살펴봤는데요.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지 제조 공장. 뜨거운 물 속에서 끌어올린 푸른색 한지가 더운 김을 내뿜으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학예사들이 물기를 말린 한지에 가까이 다가가 종이에 빈틈이 생기진 않았는지, 색깔은 잘 나왔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훼손된 그림 작품을 복원하는데 한지를 보조 종이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직접 공장을 찾아온 겁니다. 밑부분에 한지를 대고 그 원본과 똑같은 종이를 묻혀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한지를 지지대로 하고 지금까지 유럽 박물관들은 문화재 복원 과정에 주로 일본의 화지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태 변형이 적은 한지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내야 하는 문화재 복원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Par les gestes et par les matériaux pour pouvoir produire ce trésor national qu'est le papier hanji. 아직 실제 수출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루브르의 차기 관장으로 유력한 인물이 전주를 방문할 만큼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바티칸 박물관과 이탈리아 로마 도서 병리학 연구소 등을 상대로도 한지의 우수성과 활용 방안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올해도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3박 4일간 무료로 정장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중으로 무료 대여에 참여할 의료업체 2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행복 콜택시를 올해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존 1km에서 0.7km로 줄여 기존 48개 마을에서 89개 마을로 확대했으며 1,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창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 콜택시 운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총 16억 원을 편성해 노후 경유차 1000여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로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해발 600m가 넘는 남원 지리산 뱀사골에서 뼈에 이로운 물 골리수로 불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150농가가 4월 초까지 7만여 그루에서 고로쇠 수액 500여 톤을 채취해 10억 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지리산자 우리 뱀사골 고리새는 청정지역이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향도 좋고 최고 맛있습니다. 진안군이 농산물 판매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업체에게 농산물 구입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 달부터 진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체류에 지원합니다. 이번 농산물 판매 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영세 판매업체의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후유 장애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출산 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올리고 돌잔치상 대여 등 각종 지원도 확대합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을 알려주는 코칭을 실시합니다. 다문화 가정들에게 자녀들의 이중 언어 습득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남원시뿐 아니라 각 지자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마다 이중 언어 교육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